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승선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이번 4강부터는 이제 드디어 우리 출항을 하는 겁니다. 드넓은 알고리즘의 바다로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3강에서 이미 우리 디버깅도 다 해봤고 이미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순서도를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험하시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선증가, 후증가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공부할 건데 이 선증가, 후증가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접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막혀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려고 하면은 이게 혼동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선증가 방식과 후증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 틀릴 일 없고 남들 막 머리 막 뽀개지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선증가, 후증가의 개념, 자, 그리고 짝수의 합, 홀수의 합을 구하는 짝수, 홀수 판별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수,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순서도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4강부터는 여러분이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맨 뒤쪽에 워크시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워크시트는 여러분이 본 강의를 다 잘 들으셨다면 워크시트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설사 워크시트 문제가 한 번에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 뒷장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서 워크시트의 순서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다 듣고 워크시트를 봤는데 당최 이게 뭔지 모르겠고 해설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 강의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랫동안 정보처리 강의를 해오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강의 들을 때는 알고리즘 재밌어요. 예, 그리고 뭐 이해 다 갔습니다. 고개도 끄덕끄덕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멘붕이 됩니다. 유수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OT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암기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수동적이 돼버렸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뭐 이해할 거 없으니까.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동적 학습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냥 강의만 믿고 동강만 믿고 따라오다가는 뭐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한다. 따라만 오라.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드린 게 워크시트예요. 강의를 들으셨다면 직접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차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거는 이 유수가 아니라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강의 들을 땐 재밌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강의 들으시고 꼭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꼼꼼히 풀어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멀미가 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드디어 출항을 했고 출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배 타는 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멀미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증가 후증가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든지 이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공식화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물론 매 강좌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계 구하는 알고리즘 뭐 이거 이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미 3강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합계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변수 설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는 이 변수 설명 안 나옵니다. 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변수명 설명을 써줬다가 논란이 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최근의 문제에서는 이 변수 설명을 빼버립니다. 물론 변수 설명, 이 변수가 뭔지, 이 변수의 역할이 뭔지를 이렇게 읽어보고서 순서들을 보면은 훨씬 문제 풀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단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와 함께 연습하시다 보면 순서도를 보고서 그 순서도에서 각 변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걸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번 하이패스 강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스타일을 좀 바꿀 거예요. 기존 강좌에서. 물론 이전 강좌들 잘 만들어진 강좌지만
이전 강좌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순서도 분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용,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만 설명드리고 순서도를 같이 분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건 순서도 분석이잖아요. 제가 순서도를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지, 순서도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마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원리를 보자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1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변수는 계속 1씩 증가하겠죠. 이걸 누적 연산이라 그랬죠.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i라는 변수를 계속 2씩 증가시킵니다. 계속 2씩 누적을 시켜요. 누적 연산. 1에서 2가 되게. 또 1을 누적해서 3이 되게. 또 1을 누적하면 4가 되고. 계속 2씩 누적합니다. 따라서 100까지 증가하죠. 이런 변수를 i는 i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i라고 하는 변수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1을 누적해라. 계속 2씩 누적하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100가지의 합계를 구해야 하니까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이 변수명 만드는 건 내 맘입니다. 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토탈의 약자 TOT를 써도 되고요. 합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 HAP를 써도 되고요. A라고 붙여도 되고요. 내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썸으로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합계를 구하는 변수는 썸이나 또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씁니다. 자, 어쨌든 썸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뭘 누적하면 될까요? 요 놈을 누적하면 되죠? 1을 누적하고 그 다음 2를 또 누적하고 그럼 3이 될 거 아닙니까? 이 3은 뭐예요? 1 더하기 2의 결과죠. 여기다가 또 요 놈을 누적하죠. 그럼 6이 되죠.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결과죠. 그 다음 4를 누적하겠죠. 그럼 얼마 나올까요? 10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결과죠. 자, 이런 식으로 이 i 값을 계속해서 썸에 누적을 해나가면 자, 마지막에 99도 했을 때 4950이 될 거고 마지막 100을 더하면 505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썸에다가 i를 누적해야 되니까 썸은 썸 플러스 i. 그래서 썸의 자신에다가 i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계속 더해라. 이걸 계속 반복해 주게 되면은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썸에 누적된다는 소리죠. 그죠? 1이 될 거고 1을 누적하고 2가 될 거고 2를 누적하고 3이 되면 3 누적하고 4가 되면 4 누적하고 그죠? 100이 되면 100까지만 누적하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 이전 강좌에서 순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서 끝이 보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i는 0을 초입값으로 줬어요. 자, 썸도 0을 초입값 줬습니다. i는 2씩 증가해요. 그 i 값을 2씩 증가시킨 i 값을 썸에다가 누적합니다. 자, 이 형태 아시겠죠? 그죠? 썸은 썸 자신에다가 i 값을 누적해라. i는 그 i 자신에다가 2를 누적해라. 따라서 그 자신에다가 누적될 값을 써주면 이게 바로 누적연산이에요. 얘가 한 번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게 되면 계속 2씩 누적될 거고 계속해서 i 값이 썸에 누적되겠죠. 한눈에 보이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100에서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으로 돌리면 무한루프 빠지니까 100에서 멈추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멈추는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i를 100과 비교해서 i가 10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yes이면 1위로 돌아가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i가 100보다 작으냐? i는 계속 2씩 증가해요. 근데 i가 100보다 작으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yes로 돌아가는 마지막 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99죠. i가 100보다 작으냐? yes. 99일 때 마지막 돌아오죠? 마지막 돌아와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00이 되겠죠. 플러스 되니까 100이 되고 그 100이라고 하는 i 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썸에는 100가지 합계가 저장되겠죠. 그리고 나오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썸을 출력해라. 출력문으로 썸을 출력해라. 됐죠? 자, 요게 바로 우리 3강에서 공부했던 순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i 초입값 0 주고 썸 0을 줘요. 그리고 계속 i는 2씩 증가시키고 그 2씩 증가시킨 i 값을 썸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100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 값이 99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돌아와서 100이 되고 100이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썸에 누적되어 있으니까 썸을 출력해라.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강에서 다 공부했고 디버깅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선증가, 후증가에 따라서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순서도 이겁니다. 끝났습니다. 수업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 나와가지고 이거 변형시키면 못 푸는데 손도 못 대는데
그래서 다양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선증가 방식과 후증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내가 생각해서 풀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공식만 딱 이해하시면 문제 보면 그냥 바로 답 나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검증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는지 디버깅을 통해서 검증만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증가가 도대체 뭐고 후증가가 뭐냐? 먼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증가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먼저 선증가 방식은 이런 방식이 선증가예요. 무슨 소리냐면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먼저 1을 증가시켜요. i는 i 플러스 1. i는 i 자신의 값에다가 1을 누적시켜라 이 소리죠. 먼저 증가를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i 값을 썸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먼저 i 값을 증가시키고 그 i 값을 썸에 누적한다라고 해서 선증가 후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증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붙였어요. 선증가 후처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공식적으로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붙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다 선증가 후처리로 다 나오죠. 그죠? 자, 선증가. 그냥 선증가라고 줄일게요. 선증가 후처리 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증가다 그러면 i 값이 먼저 증가됐고 그 증가된 값을 썸에 누적했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이걸 공식화해야 돼요. 자, 1부터 5까지 합계가 썸에 누적돼야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비교연산자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작달까요? 작거나 같달까요? 자, 이게 이제 헷갈려요. 생각해서 풀려면 공식화하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선증가 방식일 때는 같다가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i가 5보다 작으냐? 자,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기서 i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4를 누적하죠, 썸에다가. 4를 누적하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i가 5보다 작으냐? 그죠? 4니까. 작죠? 그럼 yes로 가겠죠. 자, 최종적으로 i 값이 4일 때 yes로 돌아옵니다. 그럼 yes로 돌아와서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5가 되고 그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했죠. 그러면 이제 썸에는 5까지 합계가 더해졌겠죠. 그리고 여기로 왔을 때 i는 5입니다. 5가 5보다 작으냐? 노가 되면 나가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썸에는 5까지 합계가 누적되어 있겠죠. 자, 공식이에요. 무조건 선증가 방식으로 i가 먼저 증가되고 먼저 증가된 값을 가지고 누적을 시키면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i는 5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야 돼요. 이걸 시험장에 생각하려면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외우세요. 아, 선증가. 선증가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먼저 i 값이 증가되고 그 값을 썸에 누적했다면 선증가예요. 선증가 방식일 때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5와 비교할 때 그냥 작으냐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후증가를 볼게요. 후증가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자, 먼저 썸에다가 i 값을 누적하고 나서 후증가가 됐어요. i 값을 먼저 썸에다가 누적하고 그리고 나서 i가 나중에 증가했다라고 해서 선처리 후증가.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이제 후증가라고 할 거예요. 이런 후증가 방식일 때는 1부터 5까지 합계가 썸에 누적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5와 비교할 때 i 값을 5와 비교할 때 여기 들어갈 거는 공식입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생각하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이에요. 작거나 같으냐. 등호가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i 값이 자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로 왔다는 소리는 최종적으로 i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yes로 돌아가겠죠. 왜? 같으면 1위로 와야 되니까 i가 5예요. 그래야 그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죠.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6이 되죠. 그리고 나오죠. 따라서 최종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다 등호를 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i가 4일 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i가 4일 때 돌아오죠. 그러면 여기서 4를 썸에 누적하죠. 4를 누적하고 나서 여기서 5가 되죠. 근데 여기서 나가버리면 여기서 만든 5는 누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등호를 넣어버리면 1부터 4까지 합계가 구해지는 거예요. 5는 여기서 만들었지만 나올 때 5는 누적 안 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합계죠. 아하. 자, 따라서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해라. 근데 후증가가 됐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 무조건 등호 넣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이제 이걸 공식화해서 문제 풀면은 절대 헷갈릴 게 없어요. 이따가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헷갈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많은 문제를 풀 텐데 선증가냐 후증가냐를 딱 따져보시는 거예요. i 값이 먼저 증가되고 나서 그리고 i 값이 썸에 누적되는 후처리 방식, 선증가 후처리 방식이라면 그때는 그냥 공식이에요. i가 5보다 작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I 값을 썸에 누적시켜 버렸고 I를 나중에 후증가를 시켰다면 그러면 여기서 만든 5라는 값이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5라는 값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공식으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유수가 분명히 이렇게 공식으로 알려줬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I가 분명히 선증가가 됐어요. I가 분명히 선증가가 됐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I가 작거나 같으냐 나오고 여기다 가로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분명히 유수가 I가 선증가 될 때는 여기 등호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등호가 들어갔네. 이 자식이 사기쳤네. 그죠?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I가 작거나 같다고 나왔다면 여기 들어갈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가 돼야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응용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형 하나 요것만 딱 암기하시면 I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I가 5보다 작다라는 말은 4일 때까지 돌려주는 거니까 요 말과 같은 거는 뭐가 같은 거예요? 4보다 작거나 같으냐와 같은 거죠. 요놈하고 요놈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응용 능력 있죠. 그죠? 아하. I가 5보다 작으냐라는 말은 I가 4보다 작거나 같으냐와 같은 거예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4일 때 돌아가는 거니까. 자, 요 정도 응용 능력은 있을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때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막상 생각해서 풀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본형 요거 하나만 딱 외우시란 말이죠. 그죠?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가로가 나왔다면 기본형은 요거예요. 그럼 요걸 생각하신 다음에 I가 5보다 작으냐니까 최종적으로 I가 4일 때까지네. 그럼 I가 4보다 작거나 같으냐. 요것도 같은 거란 소리죠. 오케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후증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5가 됐을 때도 돌려줘야 되니까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여기 정답인데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가 등호가 빠졌다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죠.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말은 I가 얼마보다 작다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6보다 작으냐와 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I가 5일 때 돌아가는 거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겁니다.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로 돌아갈 때 마지막 돌아가는 값은 5일 때 돌아가잖아요. I가 6보다 작으냐 yes일 때 돌아가는 건 마지막 돌아가는 값은 5일 때 돌아가죠. 따라서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사고는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본형 선증 가면 I가 5보다 작다 딱 암기해버리시고 후증 가면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 기본형을 하나 딱 암기하신 상태에서 문제에 따라서 요 놈의 형태냐 요 놈의 형태냐 이런 것들을 응용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기하세요. 선증가 방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I가 100까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I가 100보다 작으냐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작으냐 등호 안 들어갑니다. 후증가 방식으로 I 값이 나중에 증가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됐죠? 암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I가 5보다 작으냐 이 소리는 I가 4보다 작거나 같으냐 같은 거예요.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소리는 I가 6보다 작으냐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응용할 수 있죠? 이것만 딱 암기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증가 방식으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여러 가지 순서도 중에 선증가 방식 2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뭐 평범한 순서도예요. I 0, 썸 0, I는 I 플러스 1, 썸은 썸 플러스 I. 그러면 자 보세요. 선증가죠? I 선증가 됐죠? 그럼 여기 가로쳐서 나왔다면 I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보다. 100까지 합계니까 100보다 작으냐. 만약에 이만큼 가로쳐서 나왔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자, 요런 놈이 들어갈 수 있죠. I가 100보다 작으냐. 또는 요 놈도 되는 거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얼마?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같은 거죠? I가 100보다 작으냐는 I가 99보다 작거나 같으냐와 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I가 얼마일 때? 99일 때 돌아오죠? 99일 때 돌아와서 100이 된 다음에 그 100을 썸에 누적하고 나가죠.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가로쳐서 문제가 나왔다면 정답은 요 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I가 100보다 작으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요거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선증가 방식일 때는 기본형으로 I가 100보다 작으냐. 됐죠? 자, 그러면 정답 여기 들어갈 건 100이 됩니다. 그러면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디버깅 100까지 돌려주면 너무 하루 종일 수업 끝날 때까지 돌려줘야 되니까 자 5로 줄일게요. 그죠? 자, 선증가고 1부터 5까지 할게니까 I가 5보다 작으냐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I가 4보다 작거나 같으냐 같은 거예요. 자, 여기 5바퀴만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버깅 표가 있을 거예요. 자, I 초이값 0, 썸 초이값 0을 줬죠. 자, 0, 0을 줬어요. 그러면 I를 선증가 시킵니다. 0에서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선증가된 i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썸값 1. i가 5보다 작으냐? 자, i는 1이니까 당연히 yes가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i가 1 증가되니까 1에서 2가 되겠죠. 그 2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썸값 1에 i값 2를 누적하니까 3이 들어오겠죠? 이 3은 1 더하기 2의 결과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i는 2니까 당연히 5보다 작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i가 또 증가합니다. 3이 되죠. 자, 우리 디버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천히 디버깅 해보시면서 이 순서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썸에 i를 누적하니까 3에 3 누적하면 6이 되죠. 자, 역시 i는 5보다 작아요. 다시 돌아와서 i가 4가 되겠죠. 자, 썸에 6에 4 누적하니까 10이 됩니다. 자, i는 4니까 5보다 작죠? yes. 또 돌아가죠. 자, 다시 i가 1 증가하니까 5가 될 겁니다. 자, 10에 썸에 5 i 값 누적하니까 15가 나오고 i가 5가 됐어요. 그러면 5가 5보다 작으냐? 아니죠. 자, 노가 되니까 끝났죠. 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럼 썸을 출력해라. 자, 썸 변수에는 15가 딱 있으니까 15가 출력되겠죠. 이 15라는 값은 1부터 5까지 합계죠.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이 순서도는 아무런 문제 없는 잘 만들어진 순서도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디버깅하는 과정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강의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 교재에 디버깅표에 직접 한번 천천히 하면서 이 순서들을 돌려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순서도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순서도를 봤더니 이전 순서도하고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 순서도는 i의 초기값이 0이었어요. 썸의 초기값도 0이었는데 두 번째 순서도를 봤더니 똑같은데 i의 초기값 2를 줬고 썸의 초기값을 2를 줬어요. 00이 아니라 1, 2를 줬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디버깅을 통해서 검증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선증가 됐죠? 그리고 나서 i 값을 썸에 누적했죠. 그러면 선증가할 때 100까지니까 i는 100보다 작으냐?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이번에 들어갈 값은 얼마? 100이 된다. 됐나요? 자, 따라서 뭐 더 볼 거 없어요. i가 선증가 됐으니까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i가 100보다 작으냐 또는 i가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됐죠? 자, 그런데 이거 100까지 돌려주면 수업 끝날 때까지 안 되니까 5까지로 바꿀게요. 자, 5바퀴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심히 보실 거는 아까는 초기값이 00이었는데 초기값을 1, 2를 줬어요. 그래도 똑같이 결과가 1부터 5까지 합계 15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값 i가 1이고 썸이 1입니다. i 선증가 시켰어요. 1에서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2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니까 썸에는 3이 들어오죠. 이 3이라는 값은 1 더하기 2의 결과예요. 자, 5보다 작으냐? 당연히 yes죠. 다시 돌아와서 i가 1 증가되면 3이 되겠죠. 썸에 3을 누적하니까 6이 들어오죠. 1부터 3까지 합계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됐죠? 자, 당연히 yes입니다. 5보다 작죠, i는. 자, 그 다음에 i는 4가 되죠. 자, i 4가 되고 그 4라는 i 값을 썸에 또 누적하니까 6에 4가 누적돼서 10이 되죠. 당연히 yes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i는 5가 됩니다. 자, 그 5라는 값을 i를 썸에 누적하니까 자, 여기는 얼마? 15가 들어오죠. 15가 들어오고 i 값 5가 됐으니까 5가 5보다 작으냐? No! 끝났죠. 따라서 썸 변수 값 출력해라 그러면 자, 1부터 5까지 합계 15가 정확히 출력됩니다. 아까는 00이었는데 이번에 11로 넣어도 이렇게 돌아가네. 그 다음에 꼭 확인하실 게 뭐냐면 한 줄이 비었죠.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그럼 결과는 무슨 소리냐면 요 놈이 더 효율적인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무의식적으로 초기값을 0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앞에 방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돌려주면 더 좋긴 좋죠. 왜? 한 바퀴가 덜 돌아가니까. 근데 컴퓨터에서 이거 한 바퀴 덜 돌아간다고 뭐 시간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왜 이게 똑같으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순서도는 결과적으로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초기값을 0을 줬을 때는 보세요. 맨 처음에 초기값 00이었잖아요. 근데 i값을 먼저 증가시켜서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썸에다가 이렇게 누적하니까 맨 처음 1회전 될 때 0 플러스 1이 계산되죠. 그러니까 아까 방식은 초기값을 모두 00으로 줬을 때는 맨 처음에 1회전 때 0 플러스 1이 계산됩니다. 근데 0 플러스 1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0은 더 하나만 한데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방식은 어때요? 초기값을 1, 2를 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초기값 1, 2를 줬더니 i값 먼저 선증가돼서 2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1회전에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1회전에 바로 1 더하기 2가 계산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0 더하기 2를 하나. 그죠? 어차피 다음에 다시 2를 플러스 할 거니까
쓸데없는 거 한 바퀴 더 돌아가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초기값이 00으로 와도 되고 11로 와도 똑같은 순서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가끔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 초기값이 바뀌면 요 놈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보처리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고 이걸 다 알아요. 질문 게시판에 맨날 올라오는 글에 답변을 드리다 보면 항상 올라오는 질문들이 비슷해요.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 놈이 초기값이 00에서 11로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5까지 합계예요. 5까지 합계.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든 멍청하게 뒤에서 출발을 하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값을 00을 줘서 불필요하게 0 더하기 2를 이래전에 하든 초기값을 효율적으로 1로 줘서 맨 처음에 1 더하기 2를 연산을 하든 목적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초기값에 의해서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요 놈이 변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요 놈이 선증가냐 후증가냐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달리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달리든 목적지는 여기예요. 당연히 요 놈이 효율적이죠. 다시 말하면 초기값을 이렇게 주면 더 효율적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00을 주고 많이 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순서도도 00을 주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자, 디버깅하는 과정 여러분 차분히 한번 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증가 방식이 나왔을 때는 i가 5보다 작으냐 암기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후증가 방식의 순서도를 한번 두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증가 방식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썸에 먼저 i를 누적해요. 그리고 나서 i를 후증가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답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5강인데 여러분들 강의 주변에 이제 정보처리 공부들 막 친구분들도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요 문제 갖다 딱 주면은 끙끙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참 생각한다니까요. 한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합계인데 후증가 아닙니까? 후증가니까 여기 들어올 값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어떤 거? 기본형. 뭐예요? i가 후증가니까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기본형이고. 그죠? 요거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응용하면 뭐도 됩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럼 100일 때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하고 같은 거죠. 얼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 여기 얼마 와야 돼요? 그렇죠. 100일이죠. 아하, 재밌어지네요. 그죠?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i가 100일 때도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가 100이 됐을 때 돌아와야 100이라는 값을 썸에 누적하고 i는 100일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증가 방식일 때는 최종 i 값은 100이에요. 그런데 후증가 방식일 때는 여기서 100을 누적하고 101이 되면서 나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사고를 해야지만 뒤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1부터 100까지 합계 순서도 이런 겁니다. 끝! 그러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해보셔야 돼요. 이때 나올 때 최종 i 값이 얼마냐? 그죠? 지금 여기서 100일이에요. 아까 선증가 방식일 땐 100이고 그 i 값을 가지고 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바로 나오죠, 이거? 자, 후증가니까 기본형이 요 놈입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100까지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소리는 i가 100일보다 작으냐와 같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초기값을 뭘로 잡아야 하느냐? 썸값을 0을 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후증가 방식일 때는 초기값 잡는 게 쉬워요. 자, 여기 0을 초기값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초기값 뭔지 모르겠는데 썸은 0을 초기값 줬어요. 바로 내려와서 얘를 바로 실행하죠. 그러면 바로 실행할 때 이래전에 얼마가 돼요? 썸값 0이니까 0에다가 플러스 i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i에다가 얼마를 넣어놔야 되느냐? 얼마를 넣어놔야 될까요? 그렇죠. 1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1을. 자, 1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1을 넣어야 되죠. 왜? 그래야 1회전에 왔을 때 썸의 0값에다가 i값 2를 더해서 1회전에 0 플러스 1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 놓고 나서 i는 2가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2가 돼서 2를 누적할 거고 그리고 나서 i가 3이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i 누적해서 3을 누적할 거고 오케이?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1이에요. 됐나?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디버깅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들어갈 값 i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인데 자, 5로 줄여서 5바퀴 한번 돌려보면서 디버깅 해볼게요. 자, 디버깅표 i값 초기값 1, 썸 0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 처리를 하죠. 그죠?
자, 썸에다가 i값 1을 누적합니다. 그러면 1이 들어오겠죠. 0 더하기 1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i가 후 증가합니다. 1에서 2로 증가하죠.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예스. 자, 돌아오니까 다시 1로 돌아와서 다시 바로 썸에 i값 1을 누적하니까 3이 들어오죠. 그리고 i는 후 증가돼서 3이 됩니다. 당연히 예스가 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썸에 i를 또 누적해서 6이 되죠. 그리고 i는 후 증가됩니다. 당연히 예스죠. 5보다 작거나 같으냐니까 i값 4니까.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썸에 i를 또 누적합니다. 10이 되죠. 그리고 i는 후 증가돼서 5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5 더해졌어요, 안 더해졌어요? 5가 됐지만 이 5는 썸에 누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예스가 돼서 또 돌아갑니다. 그죠? 자, i가 5가 됐을 때 예스가 돼서 돌아와야 그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한단 말이에요. 5라는 값을 썸에 누적해서 15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i 값은 최종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6이 되죠.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i는 6이 됐기 때문에 6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No! 끝났습니다. 자, 썸을 출력해라 그러면 1부터 5까지 할게 15가 딱 출력되니까 아하, 이상 없는 순서도죠.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공식입니다. 후증가가 되면 등호가 들어가요. 됐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보면 이 전 순서도하고 이 순서도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후증가입니다. 그럼 여기 정답은 똑같죠.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100가지 합계니까 뭐 더 볼 거 없어요. 후증가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놈이 기본형이죠. 그죠? 자, 이 놈과 같은 놈은 i가 101보다 작으냐와 같아요. 따라서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골라냈는데 문제는 뭐가 달라졌냐면 썸 초기값이 아까 0이었는데 이번에는 1이 나왔네요. 자, 강의 일시정지하시고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요거 구하실 수 있어요. 일시정지하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답 나오시나요? 얼마 나오나요? 그렇죠. 2가 나왔으면 아하, 지금까지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2가 나오죠. 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후증가 방식일 때는 이 값을 가지고 바로 여기로 와서 바로 처리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썸값에 1을 줬으니까 1에다가 플러스 i를 할 거 아닙니까? 1회 전에. 그럼 1 플러스 i일 때 이 i 값을 얼마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2를 줘야 되죠. 2를 넣어놔야 그래야 썸 1 가져오고 i 값 2를 가져와서 1회 전에 1 플러스 2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i는 증가해서 3이 될 거고 다시 돌아오면 그 i를 누적하면 3이 누적될 거고 다시 i는 4가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누적하면 4가 누적될 거고 오케이? 따라서 1회 전에 1 플러스 2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되시나요? 자, 헷갈린다는 분들 잘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값은 얼마? 1이 돼야 되죠. 왜? 썸값 0이니까 0 플러스 1을 1회 전에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1회 전에 이렇게 계산될 거고 2회 전에 i값 2가 돼서 2를 더할 거고 그 다음에 3회 전에 i값 3이 돼서 3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서 0일 때는 1을 넣어야 돼요. 근데 썸값이 1이면 썸값 1에다가 i를 누적할 거 아닙니까? 1회 전에. 자, 따라 1 플러스 i를 할 건데 이때 i값은 얼마? 1 플러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2회 전에 i가 1 증가돼서 3이 되면서 플러스 3을 누적하고 어때요?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 값하고 상관없이 후증가니까 여기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 따라오셨다면 할만하십니까? 멀미 나요? 그죠? 멀미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제 처음 출항을 한 거니까 배 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리 키 밑에 붙이고 멀미약 붙이고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조금 멀미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뒤로 가면서 이제 이것들 우리 익숙해지실 것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답을 넣고 한번 디버깅 돌려볼게요. 자, 이놈 100은 너무 크니까 5로 줄이겠습니다. 디버깅 표 보시면 i는 2죠. 썸은 1이죠. 자, 먼저 썸에다가 i 누적합니다. 썸에 i 누적하니까 1 더하기 2가 돼 3이 들어오죠. 바로 요 놈은 1 더하기 2의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i 1 증가하면 3이 되겠죠. 자, 여기 yes 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썸에 i 또 누적하죠. 자, 돌아와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썸에 i를 또 누적하니까 썸에 i 누적하면 6이 되죠. 1부터 3까지 합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에서 4가 되겠죠. yes가 될 거고. 자, 다시 돌아오면 6에 4 더해서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 5가 되겠죠. 자, 5는 됐지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5는 안 더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yes가 돼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5를 누적해야 됩니다. 썸 변수에 i값 5를 누적해서 15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6이 되면서 no가 되면 나가죠. 따라서 최종값은 i는 6이죠. 얘는 안 더해졌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해졌죠. 오케이?
자, 따라서 썸을 출력해라 그러면 15가 당당하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 초이값들을 잘 보세요.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후증가 방식이 초이값 잡기는 쉬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공식입니다. 이제 헷갈릴 거 없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 구조의 순서도를 볼 거예요. 자, 반복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순서도가 있는데, 자, 이런 순서도가 나오면 좀 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썸의 초이값 0을 줬고, 자, 순환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여기 나오는 말은 뭐 순환 구조, 반복,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요 놈이에요. 자, 이 순환 구조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i는 여기다 시작값을 씁니다. 시작값. 그 다음에 여기다 끝값을 써줘요. 끝값.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증가값을 써줘요. 증가값. 그러니까 1부터 여기 들어갈 값은 100이에요.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그냥 자동으로 i는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한다는 걸 이렇게 반복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요 놈하고 같은 표현은 1부터 그냥 100까지 이렇게만 써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 놈이 1일 때, 증가값이 1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이나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증가값이 안 나올 때는 증가값은 1로 보면 되는 거예요. 증가값이 1이 아닐 때는 생략 못합니다. 예를 들어 2씩 증가해야 된다. 자, 1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한다라고 할 때 이 2는 생략 못합니다. 1일 때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2씩 증가한다는 소리는 i값이 어떻게 갑니까? 1, 그 다음에 2 증가되니까 3이 되겠죠? 또 2 증가되면 5가 될 거고 또 7이 될 거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99까지 가겠죠? 물론 100까지 안 갑니다. 그죠? 100은 아니니까. 그죠? 99까지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1부터 99까지라고 해줘야 되겠죠. 1부터 99까지 2씩 증가한다 그러면 1부터 99까지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증가값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 가지 값이 올 수 있는데 1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i값을 1부터 100까지 돌려주면서 2씩 증가하면서 그 i값을 썸에 계속 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문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반복문 구조는 쉬워요. 자, 정답 여기는 100이 되는 거고. 의외로 또 이 반복문 구조를 디버깅을 또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디버깅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i가 5가 될 때까지. 자, 100은 너무 크니까 5로 줄일게요. 1부터 5까지 할게다 그러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5가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5가 되면 종료를 하는 겁니다. i가 1이에요. 1일 때 썸은 0을 초이값 줬고 그러면 얘가 실행되겠죠. i에 썸의 i 누적하니까 썸의 i 누적하면 2가 되겠죠. 1이 되겠죠. 더 셈을 못해요.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i값 1입니다. 5가 됐나요? 아니죠. 노죠. i는 아직 5가 안 됐잖아요. 5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썸값 1입니다. 그럼 여기다 또 누적합니다. i값을. i는 1 증가해야 되니까 2가 될 거고 자, 썸에다 누적하면 3이 되겠죠. i는 계속 자동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i는 2니까 자, 2가 5와 같아요? 아니죠. 노죠. 계속 돌아갑니다. 5가 될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i가 1 증가해서 3이 되겠죠? 그죠? 5까지 1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썸에다가 역시 i 누적하면 6이 됩니다. 자, i값은 아직 5가 안 됐죠? 자, 노가 됩니다. i값은 또 자동으로 4가 돼요. 그럼 썸에다가 i 누적합니다. 10이 되겠죠? 자, i값 4는 아직 5가 안 됐죠? i하고 5하고 같으냐? No. 계속 갑니다. 자, 따라서 i는 1 증가돼서 5가 되죠? 자, 10에 5를 누적하니까 15가 되고 자, i가 5와 같으냐? Yes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다른 건 Yes가 될 때 종료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디버깅표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한다 i는 그 i값을 계속 썸에 누적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합계가 누적되는 거죠. 이거 뭐 디버깅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반복문 형태가 있고 이러한 형태는 이제 우리 나중에 2차원 배열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더 공부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살펴봤고 이제 또 문제를 한번 또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2, 4, 6, 8, 10 짝수의 합계, 100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전 순서도에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이전 순서도는 i를 0으로 줬고 썸 0 준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에서 1씩 계속 증가시키고 그 값을 썸에 누적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2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 4, 그 다음 6, 그 다음 8.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그 값을 썸에 누적하면 되겠죠. 따라서 i는 i 플러스 1을 뭘로 바꾸면 된다? i는 i 플러스 2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i 값을 2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i 값을 2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초이값 0이죠. 초이값 0인데 i 플러스 1하면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그 2를 누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i 플러스 2 하면 4가 되겠죠? 4를 누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i 플러스 2 하면 6이 되죠? 6을 누적하고. 아하. 자, 더 고민할 거 없어요. i는 i 플러스 2 선증가됐죠? 선증가됐으니까 i가 100보다 작으냐? 오케이?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요거와 같은 형태는 또 뭐다? i는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오케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가 100보다 작으냐? 요 소리는 i가 99보다 작거나 같으냐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이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될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이 합계 구하는 거는 우리 기본형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순서도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i가 2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i는 2, 4, 6, 8, 10 계속 증가해서 100까지 가면서 그 값을 i 값을 계속해서 썸에 누적을 시켜버리면 썸에는 2부터 100까지의 짝수의 합계가 저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더 살펴볼 거 없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증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순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이시정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후증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후증가 방식이니까 썸은 S로 줄일게요. 썸은 썸 플러스 i다.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래 놓고 i는 i 플러스 1을 합니다.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분기문, i를 비교하는 분기문하고 i를 100하고 비교합니다. 요 놈하고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초기값, 썸과 i의 초기값을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시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는 드릴게요. 자, 썸, i. 그런데 자, 썸의 초기값을 얼마를 줬냐면 2를 줬습니다. 자, 여기 2를 줬어요. 초기값을. 그러면 i의 초기값을 얼마로 줘야 할까요?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뭐가 될까요? 수업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거 바로 답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천재입니다. 공식화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세요. 나왔나요? 그렇죠. 얼마 나왔어요? 여기 얼마 나왔을까요? 그렇죠. 4를 구하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여기 뭘까요? 더 볼 것도 없어요. 후증가잖아요. 후증가. 그럼 100까지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오케이, 끝.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 검증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S의 초기값, 썸의 초기값 2를 줬잖아요. 그럼 1회전 될 때 썸 플러스 i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전 될 때 썸값 얼마를 가지고 와요? 2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2를 가지고 와서 i 값을 가져와서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플러스 i. 그러면 i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2 더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1회전에. 그 다음에 6을 더하고. 그 다음에 8을 더하고. 따라서 i 값은 4를 바로 넣어놔야 그 4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바로 2 더하기 4를 계산하고 여기서 6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1로 돌아오겠죠? 1로 돌아와서 6을 더하고 8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8을 더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4예요. 이거를 생각해서 풀려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대로 생각을 하시면 금방 풀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증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넣어보란 말이에요. 2를 넣어보면 2 플러스 i가 된단 말이죠. 1회전에. 그럼 이 i 값을 얼마를 넣어놔야 되느냐? 1회전에 2 더하기 4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i는 4를 미리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i의 초기값은 4예요. 그리고 여기는 더 볼 것도 없이 후증가니까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끝?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도는 또 조금 달라요. 자, 똑같이 2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인데 자, 전체 순서도를 봤더니 좀 특이하고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멀미나십니까? 아직 멀미날 단계는 아닌데 자, 그래도 멀미나신다 할지라도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이 순서도는 요 놈을 딱 빼버리면 뭐하고 같아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랑 똑같죠. 요 놈 빼면. 그죠? i는 0, 썸은 0, i 1씩 증가시키고 썸에다가 i 누적시키고 자, 선증가 방식이니까 선증가잖아요. 선증가, 후처리. 그죠? 그러니까 i가 100보다 작으냐? 오케이. 근데 요 놈이 들어갔죠. 그럼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i가 2씩 증가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i는 i 플러스 1이라 했어요. i는 0을 주고 여기서 i는 i 플러스 1이니까 i는 2씩 증가하니까 1, 2, 3, 4, 5, 6, 7, 8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더해야 되는 값은 2, 3 빼고 4, 5 빼고 6, 7 빼고 8. 그죠? 그러면 계속 i를 2씩 증가시키면서 요 놈이 뭘까요? 딱 보니까 모드 함수 들어갔네요. 모드 함수는 나머지 값 구하는 함수인데 나머지 값을 구해서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요게 뭐 하는 과정일까요? 그렇죠. 짝수냐 홀수냐 판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yes로 내려왔을 때만 요 놈이 누적되고 no로 건너뛰면 요 놈 실행 안 되고 이렇게 건너뛰죠. 얘를 건너뛰죠. 그죠? 그러면 yes로 내려왔을 때 썸의 i 값이 누적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짝수의 합계니까 yes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짝수란 소리죠.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안에 이 조건 판단문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은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수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짝수냐? 그죠? 짝수냐라고 물어서 그렇다 그러면 누적을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홀수란 이야기니까 건너뛰란 소리예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짝수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 홀수 판별하는 거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짝수는 어때요? 2로 나눴을 때 딱 나눠 떨어지죠. 그죠? 2, 4, 6, 8. 자, 이런 짝수 값들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두 i, i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i 값이 맨 처음에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디버깅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맨 처음에 0이었는데 1 증가돼서 1이 되겠죠. 요놈 때문에. 그럼 이제 요놈을 가지고 판별하는 거예요. 요놈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게 요놈입니다. 자, i가 1입니다.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 값 얼마일까요? 1이에요. 이걸 또 질문하시면 안 돼요. 1을 2로 나누면 못 나누죠. 0이 되니까 나머지 값 1입니다. 뒤로 안 나가는 거예요. 소수까지 정수에서 끊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는 뭐예요? 홀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로 가서 이렇게 넘어와서 누적시키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값 뭘까요? 그렇죠. 0이죠. 0. i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인 경우가 짝수예요.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i가 1 증가하죠? 그럼 이제 i가 1에서 얼마로 바뀔 거예요? 1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그 2라는 값을 가지고 분기문으로 옵니다.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냐? 그렇죠. 2를 2로 나누면 목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그죠? 아하. 따라서 yes가 되니까 1이 오죠. 그러면 썸에다가 i를 누적해라. 그러면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을 초기값 넣어줬는데 요놈이 누적되니까 2가 누적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i가 1 증가합니다. 그럼 i 값은 이제 새롭게 3이 되죠? 자, 3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판별해보면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값 1이죠? 그러니까 노로 건너뛰죠. 자, 홀수니까 안 더하죠. 썸에. 오케이?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i가 또 1 증가합니다. 그럼 3에서 i 값은 4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4라고 하는 i 값을 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오케이. 자, 따라서 예수로 떨어지니까 썸에다가 이 4를 누적해서 6이 되죠. 이 6이라는 값은 2와 4, 짝수값만 누적되잖아요. 아, 썸 변수는 짝수값만 누적되는구나. 자, 따라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이 초이값 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증가 시켰어요. 선증가니까 여긴 더블 것도 없이 i가 100보다 작으냐.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자, i를 1씩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i는 1, 2, 3, 4, 5, 6, 7, 8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 1씩 증가되는 i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짝수인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인지 어떻게 판별하느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yes로 왔다는 이야기는 짝수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짝수니까 썸에 누적해라 이 소리예요. 아니면 홀수란 소리니까 홀수는 누적하지 말고 건너뛰어라. 그래서 계속 돌려주게 되면 1 누적 안 되고 2 누적되고 3 누적 안 되고 4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짝수만 누적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되게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는 그죠? 효율성 떨어지는 순서도죠. 그죠? 우리 아까 건 어때요? 우리 아까 순서도는 2씩 증가하니까 50바퀴 돌아가면 끝나요. 그죠? i 값이 1 그다음에 얼마야? 2, 4, 6, 8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i 값이 1부터 계속 100까지 2씩 증가하니까 100바퀴 돌아가죠. 따라서 2배 더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썸에는 짝수의 합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보실 거는 요거예요. 그죠? 아, 짝수 홀수 판별할 때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는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디버깅을 해보면 i가 0이죠. 썸 0 줬죠. i가 1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하죠. 그죠? 홀수잖아요. 그럼 누적해야 안 해요. 누적 안 합니다. 건너뛰죠. 요놈 건너뛰어요. 건너뛰고 yes가 되니까 다시 계속 와서 1위로 옵니다. i가 1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 2라는 값을 가지고 분기문에서 판단합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냐? 짝수냐? 오케이. 자, 2는 짝수니까 썸 0값에 누적이 돼서 이렇게 돼서 2가 되죠. 당연히 yes가 될 거고. 자, 다시 돌아오면 i가 또 1 증가하니까 3이 됩니다. 3을 가지고 여기서 판단하겠죠? 홀수니까 누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건너뜁니다. 그거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yes가 되니까 자, 3에서 4로 증가하고 4를 가지고 또 평가합니다. 4는 짝수니까 썸 변수에 누적을 시키니까 6이 들어오죠? 당연히 yes가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왔을 때 5가 됩니다. 5. 그죠? 5가 되면 여기서 평가하죠? 평가했는데 아니니까 건너뛰죠? 그러면 이제 노가 되니까 나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5까지의 짝수의 합계 2 더하기 4가 되겠죠. 2 더하기 4의 결과 6. 요 놈이 찍히죠. 됐나요? 자, 요거 가지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려운 순서도 아닙니다. 자, 우리 1부터 100까지 합계 중에서 요 놈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요 놈은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계속 I값을 돌려주면서 짝수일 때 더하고 홀수일 땐 건너뛰게 만든 거예요. 됐죠? 분석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초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배열이 있어요. 우리 배열이 뭔지 공부했죠. 그죠? 자,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 자, 여기서 어레이 가로 열고 10이라고 하면 10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어레이라는 이름의 배열이에요. 어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레이라고 이름 붙인 10개의 기억 공간의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안에 10개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답니다. 무작위로 저장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열이 있어요. 그 배열 공간 안에 정수 10개가 막 저장되어 있어요.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그런데 그 배열 안에 저장된 정수 값들이 짝수가 몇 개이고 홀수가 몇 개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변수명 이런 거 아무 쓸모없는 거고 순서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순서도는 조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순서도와는 스타일이 달라요. 기능사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사 출제 교수님이 기사, 산업기사 출제 교수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준비기호죠.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이 준비기호는 이렇게 배열 선언할 때만 써요. 배열 선언만 들어오고 H가 1이다. 이분 CNT는 0이다. 어드 CNT는 0이다. 이러한 초기값을 주는 거는 다 처리문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기호입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10개 기억 공간을 만들고 이 문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력받는 부분 없잖아요. 데이터를. 그죠? 근데 여기 가정을 하는 거죠. 이 10개 배열 공간 안에 이미 정수 10개가 각각 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H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1을 줬어요. 이분 CNT나 어드 CNT는 0을 초기값으로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순서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는 과정을 저와 함께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먼저 뭐를 구하는 건지 문제를 알아야 돼요. 배열에 10개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1번지부터 계속 가져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해서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를 따로 저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출력하면 짝수 몇 개, 홀수 몇 개다라고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란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돼요? 배열 공간의 값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겠죠. 1번지 값 가져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고 2번지 값 가져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고 3번지 값 가져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고 10번지까지. 됐죠?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판별한다 했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걸 순서도로 표현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보니까 REM이라고 하는 변수값에 자, REM은 자, 요 결과값을 넣으랬는데 딱 보니까 모드가 보이네요. 아하, 그러면 요게 짝수 홀수 판별하는 부분이구나. 근데 여기에 이것이 0이냐라고 물었네. 아, 이렇게 분리를 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정답은 몰라도 자, 우리 모드 함수는 두 가지의 표현 형태가 있다라 그랬죠. 그죠? 자, 모드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모드 함수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럴 때 요렇게 쓰기도 하고 자, 또 뭐라고 했냐면 A 모드 B 요렇게 쓰기도 한다. 문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 놈이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죠. 지금 아까는 우리가 요 놈을 썼고 지금은 요 형태를 쓴 거죠. 그러면 짝수냐 홀수냐 판별할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를 보는 거니까 몰라도 2번 정답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2. 이 값을 2로 나누어라.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을 RE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바로 판단하지 않고 REM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0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될 게 뭘까요? 자, 여기서 RE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 값을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이 값이 뭐겠어요? 배열에서 가져온 값이죠.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여기로 저장되는 거죠. 왜? 요놈이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모드 함수가. 됐죠? 그럼 나머지 값이 REM 변수에 저장됐어요. 그러면 그 REM 변수에 저장된 값이 0이냐라고 물어서 yes면 짝수죠. 됐어요. 3번 정답 나왔네요. 뭐예요? 그렇죠. REM이죠. REM 변수, remain이라고 해서 나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REM 변수에 저장된 나머지 값을 가져와서 0이냐 비교해서 yes란 소리는 뭐예요? 짝수라는 소리죠. yes란 소리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분의 REM에 저장되고 그게 0이니까 짝수죠. 그런데 no라는 이야기는 0이 아니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얘는 홀수란 소리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자, 마지막에 출력되는 거 봤더니 요놈 출력하고 요놈 출력하랍니다. 아, 요놈이 홀수의 개수.
요놈이 짝수의 개수. 됐죠? 그러면 자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2분 CNT 값을 1 증가하랍니다. 그럼 뭐예요? 개수 세는 거 아닙니까? 아 짝수가 나왔으니까 2분 CNT 값은 0을 초입값 줬는데 2분 CNT에 1 증가시키면 1. 아 짝수 한 개 나왔다. 자 다시 돌아와서 또 가져왔더니 또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놈이 또 실행되니까 2가 되겠죠. 짝수 2개. 또 가져왔더니 또 짝수입니다. 요놈이 또 실행될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되니까 3. 짝수 3개. 아 따라서 이 2분 CNT라고 하는 변수는 짝수의 개수가 계속 일시 카운트 누적되는 거네요. CNT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의 약자를 쓴 거예요. 2분 짝수 카운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수 세는 변수는 CNT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들어갈 정답. 자 아니란 이야기는 홀수니까 홀수의 개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홀수의 개수가 누적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정답은 아하 요게 되겠죠. 자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1 증가시켜라. 됐죠? 끝. 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 배열 공간의 값을 가져와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RM에 저장하고 그 RM 값이 0이면 짝수니까 짝수 개수 세는 요 놈을 1 증가시키고 아니면 홀수의 개수를 저장하는 요 놈을 1 증가시켜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1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1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로 하면. 어레이 배열의 1번지부터 10번지까지의 값을 가져와야 되죠. 맨 처음에 1번지 값 가져와서 2로 나눠보고 2번지 값 가져와서 2로 나눠보고 3번지 값 가져와서 2로 나눠보고 됐어요? 어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레이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어레이라고 하는 소문자로 쓸게요. 자,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의 1번지부터 시작해서 10번지까지의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1번지, 두 번째는 2번지, 그 다음 3번지 계속 변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상수로는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주소를 나타내는 뭔가 변수를 사용했겠구나. 첨자 변수.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H가 안 쓰였네. H가.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맞아떨어져요. 잘 보세요. H만 보세요. H값 1을 줬죠. 왜? 1번지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1번지를 가져와야 되니까 따라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레이 배열에 가로 열고 H번지다라고 해서 H를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H값 1을 넣고 어레이 배열의 H번지라는 소리죠. 이게 첨자 변수라 했죠. 그죠? 이게 첨자예요. 어레이 배열의 H번지 이 소리입니다. 가로로 표현하면 따라서 H가 1이니까 1번지. 그 다음에 H값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들어올 거는 H 플러스 1밖에 될 게 없죠. 1번지 다음에 2번지 다음에 3번지 계속 해서 10번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잘 보세요. H값만 보면 H1이죠. 여기서 H값 가지고 썼죠. 그리고 나서 H값 여기서 후증가 됐죠. 아하 후증가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될 건 뭐예요? 1번지부터 10번지까지니까 H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돼야 되죠. 후증가니까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10번지가 됐을 때 돌아와야 10번지 값으로 2 나눠 처리하고 11이 되면서 나가죠. 그런데 H가 11보다 작으냐? 아하 요 놈이 결국 같은 게 뭐예요? H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결국 같은 건 H가 11보다 작으냐? 자 이제 뭔가 맞아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H가 1이죠. 그럼 어레이 배열의 1번지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2로 나눠보죠. 자 어레이 배열의 1번지에 예를 들어 4가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그 4라는 값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걸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RM에 저장합니다. RM에 얼마 저장되겠어요? 0 저장되겠죠. 그죠? 그러면 RM이 0이냐? yes니까 자 CNT 2분 CNT가 1 증가돼서 1 한 개, 짝수 한 개. 오케이? 그리고 H가 1 증가하니까 이제 2번지로 바뀌죠. 그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레이 배열의 2번지. 2번지 값을 가져와요. 자, 어레이 배열의 2번지가 얼마 저장되어 있나 했더니 7이 저장되어 있어요. 가져옵니다. 그래서 2를 나눠요. 나머지 값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에요. 그죠? 목은 3이 되고 2, 3은 6. 그럼 나머지 1입니다. 자, 따라서 RM에 1 들어가 있죠. 그럼 RM이 0이냐? 아니죠. 노로 오니까 요번에는 홀수 카운트를 1합니다. 홀수 한 개. 그리고 나서 H가 1 증가하니까 H는 이제 3이 되겠죠. 자, 3번지를 가져오라 그러겠죠. 3번지 갔더니 예를 들어서 8이 있어요. 자, 여기서 3번지 값 가져와라. H가 3이니까. 어레이 배열의 3번지 값 가져와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RM. 그럼 RM은 얼마 들어가요? 0 들어가죠. 그러면 RM이 0이냐? yes. 짝수니까 1이 오죠. 그러면 카운트가 1 되니까 2. 아까 1이었으니까. 아, 지금까지 여기서 카운트 1. 여기서 2가 되는 거죠. 짝수 2개. 홀수는 1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H는 여기서 1이고
왜? 바로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썼으니까 1번지부터 시작해야 되고 h는 후증가를 시켰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들어올 거는 h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예요. 따라서 요 놈을 변형시킨 h가 11보다 작으냐.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지 그냥 대충 순서도 설명하고 이런 알고리즘이고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거 아무 쓸모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거 여러분들 막상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이런 거 쉽잖아요. 후증가니까.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요 놈이죠.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변형시켜서 11보다 작으냐. 이 문제가 만약에 잘 나왔다면 여기다 가로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러면 여러분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 후증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근데 작으냐네? 그럼 11.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를 통해서 선증가, 후증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식화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팩토리얼 수열의 합계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미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